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주제, 근거가 뭔가 싶은 주장,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 많이 경험해 보셨죠? 확실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핵심만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버킹즈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관광 해설사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볼 문화관광 해설사라는 직업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는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담긴 깊은 의미와 이야기를 전달하는 중요한 직업이죠. 2011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제도화된 이후 문화관광 해설사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 직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에 25개의 인증된 교육기관이 있으며 주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3개월의 실무 수습 과정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교육과 수습을 완료한 후에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자격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선발 공고가 있을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의 경우 2025년 문화관광 해설사 신규 모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5명이며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관광지와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풍습, 환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확하고 명확한 언어 구사 능력이 필수적이죠. 관광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자원봉사 의지와 사명감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요구됩니다. 우대 조건으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외국어 구사 능력, 유사 해설 경력, 장애인 관광 안내 가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해설사로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채용 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활동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궁궐, 박물관, 지역 문화유산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5대 궁궐, 왕릉, 한옥, 박물관, 성곽 등에서 해설 활동을 펼칩니다. 또한 지방의 경우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유산과 관광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 해설사의 근무 조건과 보수는 어떨까요?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정해진 시간과 지역에 맞춰 운영됩니다. 서울 도보관광 사이트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소규모 지자체에서도 문화유산 중심으로 활동하는 해설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급여 수준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문화재청 소속 해설사는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며 급여가 보장되지만 일반 지자체 해설사는 교통비 및 활동비 개념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1회당 지원금은 2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로 해설 빈도가 낮아 수입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문화관광 해설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예산군의 경우 2024년 3월부터 문화관광 해설사의 활동비를 인상했습니다. 기존의 평일 6만 원, 휴일 7만 원이었던 1일 활동비를 각각 1만 원씩 증액해 평일 7만 원, 휴일 8만 원으로 인상했죠. 이는 해설사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보조로 1인당 50만 원,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5월 6에서 15일 이내 10시부터 17시 근무 등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죠. 특히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또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야 하며 친절하고 열정적인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도 필요합니다. 역사와 문화는 계속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고 해석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해설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에서는 매년 문화관광 해설사를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문경 STX 리조트에서 250여 명의 해설사가 참가해 스토리텔링 경진대회, 해설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미래 전망은 어떨까요? 앞으로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설사의 역할이 단순한 안내를 넘어 교육적 역할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문화관광 해설사에게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2025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경상북도는 2025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화관광 해설사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문화관광 해설사의 처우가 그리 좋지 않은 편입니다. 보수가 낮고 고용 안정성도 떨어지는 편이죠. 이는 전문성 있는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문화관광 해설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경우 일부 관광지에 화장실도 없는 곳에 해설사가 배치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설사들의 근무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문화관광 해설사의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수를 현실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해설사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현재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단순히 관광지에서 해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획하는 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문화관광 해설사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지역 문화관광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의 차원을 넘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해설 방식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2023년부터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통해 가상현실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 해설사들도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와 유사한 직종으로는 문화재 지킴이, 도슨트 등이 있습니다. 문화재 지킴이는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슨트는 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작품이나 전시물에 대해 설명하는 역할을 하죠. 이들 직종과 비교했을 때 문화관광해설사는 더 넓은 범위의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다루며 관광객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기회가 많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꼭 갖추어야 할 역량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서적을 읽거나 박물관, 문화유적지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한 외국어 능력을 키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주요 관광객 국가의 언어를 익히면 좋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중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죠. 또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 이면의 이야기와 의미를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62세 김영애 씨는 5년 전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어 서울 덕수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어려웠지만 관광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일 때 정말 뿌듯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실제 활동 중인 해설사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문화전도사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문화관광 해설사의 처우나 근무 환경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일자리의 개념을 넘어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알리는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열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 어떠신가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버 퀸즈였습니다.